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사람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더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 게다가 피부 노화,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저혈당, 저혈압 등 부작용까지 불러온다는데 당뇨, 고혈압, 치매, 암 등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 비만. 내 몸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우리 건강청에서 알려주자고. 누구처럼 따라쟁이가 되면 다이어트 백전백패란 얘기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다이어트 고민이 저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다이어트 관련 제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청이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지.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봤습니다. 이름 강한진, 올해 나이 44, 키 157에 몸무게 70kg가 넘었고요. 현재도 체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결국 요요가 오면서 모두 실패한 상황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강한진 씨 소환한 상태입니다. 강한진 씨, 건강청에 소환된 이유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이 살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요즘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진짜 조금만 먹거든요. 근데 조금만 먹어도 체중은 계속 증가되고 뱃살도 유독 심하고요. 아이고. 그러면 살을 빼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적은 있나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런데 유독 저만 살이 찌는 것 같고 잘 빠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건강 용의자의 말이 사실인지 일상을 추적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케이. 얘들아 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 나와라! 나와라 빨리! 어머, 또 어우, 있어? 다복하시네. 아이 셋. 아이 셋, 저도 셋입니다. 예, 저도 셋입니다. 네. 저도 셋이에요. 네? 설마. 사랑아. 아니, 조카겠죠? 조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5명. 5명이에요? 네, 오남매예요? 네, 오남입니다. 엄마, 응? 엄마 밥 먹어. 엄마 내일 해놓고 나중에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빨리 먹어. 사랑이 밥 먹여줘야겠다. 우리 사랑이는. 옷 입자 예쁘게. 아니, 오남매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또 막내가 어려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살은 많이 쪘는데 힘은 실제로 너무 약해요.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 온뼈마디가 다 아프죠. 네. 현준이 세수했어. 양치했어. 이리 와.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5명 그러니까 키우면. 아침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엄마도 잘 다녀올게. 아이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네, 살이 찌면 허리가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허리가 아프시니까 싱크대에 또 기대시는 것도 기도 있죠. 네, 또 뱃살이 나오니까 싱크대랑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벌써 점심때가 돼가고 있어요. 더워. 최저 온도로. 요즘이 더워서 집안일 하고 나면 저렇게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어요. 많이 더워하시네요. 근데 5월인데 아직 그래도. 저는 살찌면서 땀이 많아지고 더워지다 보니까 3월부터 이미 에어컨이 켰어요. 3월부터요? 네. 강한진 씨, 일상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살이 찌니까 아픈 것도 많고 더위도 많이 타게 되고요. 땀도 많이 나게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그런 건지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더 다이어트가 절실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 다이어트를 좀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원푸드 것들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원푸드. 원푸드. 간헐적 다이어트도 해봤고. 간헐적.
안 해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저탄고지 해보셨나요? 저탄고지 못 해봤고. 아, 진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 중이에요. 아, 지금도? 네. 강한진 씨가요, 살이 찌는 원인이요, 사실은 본인한테 있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타고난 체질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저 따라하는 다이어트에 급급하신 게 문제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요, 사실은 강단점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장단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고요.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그렇죠. 지방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만감은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너무 섭취량을 줄이시게 되면은요, 이 뇌당의 형태로 뇌에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줄면은요. 그렇게 되면 뇌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이 30, 40대가 넘어가고 갱년기를 준비하는 나이 때는요, 진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야, 다이어트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아니, 제가 간헐적 단식은 네. 아직도 종종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것도 궁금하다.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조금 다이어트 여러 가지 종류 중에는 사실 조금 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간헐적 단식은 이제 지방 연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강박과 보상 심리가 생겨서 그 작용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극심한 요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실 때는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법들이 모두 해답이 아니란 얘기네요. 우리 몸은 억지로 빼게 되면 반드시 다시 2배, 3배 이상을 찌고자 하는 항상성 유지 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이 그 체중을 심하게 빼게 되면 과도한 방어 기제가 생겨버려요. 잠깐은 살을 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의 균형이 완전 깨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찔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적정히 지키면서 전체적인 양을 꾸준하게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같은 엄마 입장으로 강한진 씨가 5남매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도 뭔가 그 살찌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셋째 출산 이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쪘을 때가 98kg였어요. 오. 지금보다도 한참 더 많이 나갔었죠. 그런데 이 살이 찐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살을 뺄 때도 정말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빼는 게 더 힘들지, 맞아.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요, 태아를 보호해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체지방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중에는 체중이 증가하고요, 출산 이후에도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복부는 살이 찔 때 다른 부위보다도 더 비대해지는 부위인 만큼 처짐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임신 중에 트잖아요, 살이. 그래서 그런 튼 살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엄마로서 공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한진 씨가 살이 찌고 빼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 자, 아이들 다 내보내고 또 일도 하시나 봐요. 아이가 많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네. 더워. 보통 이제 살찐 분들이 답답한 거랑 더운 거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답답한데 더운 걸로 착각을 해서 자꾸 에어컨 바람 쐬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열을 더 많이 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부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왕복으로 3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와, 근데 또 휴게소에 들리셨어요. 또 설마 간식? 이때 아니면 제가 먹을 시간이 또 아,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아침도 못 드시고 점심도 못 드셨기 때문에. 맞아요. 잠시만요. 지금 핫도그랑 어묵이랑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거든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아. 그러면 지금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조개구이집을 하시나 봐요. 네, 조개구이, 곰장어. 아, 지인들. 네. 오, 예. 아너, 내 밥 왔네. 아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장갑들. 야, 손님이 있는데도 이걸 한 입을 무조건 또 먹고 가요. 치킨을. 일하다가 잠깐 먹는 거죠. 일하다가. 근데 보통 이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준비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드셔야 될 시간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끼니 챙기는 게 되게 불규칙해진단 말이죠. 네, 식사 시간 맞추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죠, 그죠. 네, 남들 식사 시간에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뭐든지 간식으로 그냥 때운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뭘 드셨지만 뭔가 식사했다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주로 어떤 간식을 제일 많이 드세요? 살찔까봐 밥을 못 먹는 거거든, 제가. 그것도 있거든요. 살찔까 봐 네. 오히려.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 먹는 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만감은 채워야 되니까 강냉이, 예, 견과류. 네. 이 강한진 씨가 먹는 간식은요. 다이어트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는요. 칼로리 복병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 칼로리 복병이요? 자, 다이어트 할 때 또 혹은 식사 대신 먹는 에너지바. 칼로리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좀 적게 나가지 않을까요? 뭐한 80칼로리? 100칼로리? 에너지바 100g당 349.9kcal. 밥 한 공기를 월등히 넘는 열당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당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되려 살을 찌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바에 진짜 밥 먹는 게 낫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강냉이로 이렇게 뭐 입만 이렇게 속인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다이어트 복병으로 작용하는 거 맞겠죠? 아무래도. 자, 강냉이가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간식들 많이 드시는데 네. 자, 칼로리 계산하겠습니다. 강냉이 150g은요. 약 600kcal. 밥 2공기입니다. 와. 우와. 또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드셨잖아요. 네, 네. 급하게 먹는 식습관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밥을 먹다 보면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뇌로요, 그만 먹어라,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15분 전에 이제 먹는 거를 급하게 끝내셔 버리면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이제 작동해가지고 포만감을 느꼈다고 신호 보내기도 전에 자꾸 나는 배가 고픈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과식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때 칼로리 섭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요, 각종 대사 질환의 단초가 되는 거고요. 힘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시나? 관절도 아프고. 관절도 네. 아프고. 안 해. 밤 12시에 오셨어요, 집에. 아이고. 또 와서도 또 애들 봐야 되니까. 저때 막 공복감이 확 밀려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 때가 제일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 일반적으로. 같아. 네. 그럴 것 같아. 배고파. 뭐 먹지? 또 유일한 치킨. 깼어. 아이고. 냄새가, 저 냄새는 치명적이거든요. 맞아요. 말자. 저도 한 개만. 안 돼, 살쪄. 엄마 밥 못 먹어서 먹는 거야. 어떡해. 아들도 지금 조금만 먹고 자야 돼. 공범처럼 보니까 아드님도 살짝 체형이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네, 용자 포스죠. 네. 네, 제가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소화비만이 있었거든요. 소화비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소화비만이 있어서 아이들도 혹시나 닮을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네. 아,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못 챙겨서
그러면서 더 많이 찐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이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생활 습관, 식습관까지도 같이 저렇게 하시면은요. 나중에 아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삼고 질환과 연관된 다른 또 위험한 질환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은 지 벌써 13년이 됐거든요. 고혈압 약을. 네. 근데 고혈압도 너무 무섭지만 합병증이 올까 봐 걱정이 되고 이게 유전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이어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다면 솔직히 야식만큼은 인간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어느새 이제 습관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 어플을 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해도 아이들한테 꼭 들키게 되고 이제 강한진 씨처럼 이제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앱을 켜고 있다. 이럴 때는요, 그 식욕이 가짜 식욕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가짜가 있어요, 식욕이? 식욕도?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또다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면요, 이거는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음식을 먹게 되고요, 이것이 곧 살이 되는 잉여 에너지가 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럼 이거 가짜 식욕인지도 모르고 이거 무조건 당기는 대로 먹었다가는 살찌는 거는 뭐 폭발적으로 그냥, 그죠? 이건 뭐 한순간이겠네요. 그렇죠. 완전 다이어트의 적이네요, 저. 그래서 말이죠. 가짜 식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자,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물 한 잔. 네. 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식욕이 생기게 되고요. 또 갈증이 심해지면 또 배고픈 걸로 얘가 또 착각을 하는 가짜 식욕이 착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장에 채워지는 순간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밥 먹었네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 물을 마셨는데 10분쯤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프진 않지만 살짝 좀 덜 고픈 느낌이 있다. 이러면 이게 가짜 식욕이었던 거예요. 좋은 정보인데요, 이거. 진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강한진 씨의 경우에는 이 계속된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 등으로 아까 말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좀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 예리한 지적. 맞죠? 맞아요. 제가 포만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아하. 빠지지.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지금 머리를 계속 만지고 계시는데. 이 탈모 양이 어마무시한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팔꿈치 뭐 이상이 있나요? 살이 찌면서 저렇게 피부 착색이 생기더라고요. 아. 겨드랑이랑 사타구니 쪽에도 착색이 생겨서. 아유, 튼살. 튼살도 있고. 속상하시겠다. 근데 피부가 착색된 게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착색이 된 거예요? 네,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겨드랑이도 그렇고 사타구니도 그렇고. 네. 제 주위에도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피부 착색된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연관이 좀 있어요. 피부 착색이랑 이 비만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이나 겨드랑이나요, 팔꿈치, 사타구니, 몸의 굴곡진 곳 피부가 거칠어지면서요, 불규칙한 갈색 주름이 생기는 질환을 흑색 극세포증 아니면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름도 있군요, 따로. 네, 질병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비만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랑 피부 진피 속에 위치한 섬유 아세포 같은 것들과 함께 이제 결합하는 과정에서요. 각질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색과 겉표면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혹 피부과를 찾으시면서요. 네네. 이거 피부 질환이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오셔서 레이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는 살을 빼셔야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양도 어마어마하던데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제가 잠을 깊게 살이 찌면서부터 잠을 깊게 푹 숙면을 못 취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고 나면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만 자체가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한 다이어트로 요요 현상을 자주 겪게 되면요, 탈모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피부 노화가 촉진되면서 두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비만하실수록요, 피부도 노화가 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려. 셋. 좋아, 잘한다. 하나. 오! 자, 드디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운동하시네요. 남편분의 코칭을 받으며 그만 말했잖아. 또 남았잖아. 요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 그만하자. 이거 하고 있어. 알았지? 의지가 두 번 있는데 하고 앉으셨어요. 의지 박약이야. 나이스. 근데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유산소 운동도 좀 하자. 러닝 좀 하자. 러닝 해야. 너무 힘들다, 너무. 아,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지금. 심술 부리는 우리 아이 같은 표정이에요. 아니. 아니, 나 진짜 힘들다. 하지 마. 내 그만한다. 지겹다. 어허. 5분 만에 속도도 3.5만 놓고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거의 걷기 수준으로. 나 간다. 나 안 해. 재미없어. 아니, 운동하러 간 것까지 너무 칭찬하는데 이 네. 포기가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래도 남편 따라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체력적으로 요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물론 운동까지 하시려면 너무 힘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도 막고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시는 게 맞고, 그 운동하실 때는요, 저렇게 유산소 운동 하신 다음에 근력 운동도 같이 반드시 해가지고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복 운동이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공복 운동은 근손실과 어지러움을 또 유발하실 수가 있고,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당뇨 환자들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신 다음에 운동을 병행되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저것도 사실은 억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한진 씨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봤습니다. 닥터? 네. 자, 강한진 씨 현재 나이가 44입니다. 그런데요, 신체 나이는요, 50세로 나왔습니다. 본인 충격이 꽤나 클 것 같은데요, 그죠?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요, 체지방률은 무려 10% 이상 높았고요. 9 이상이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내장 지방 지수가요, 무려 14로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 많이 아시죠? 네. BMI 지수 또한 정상 수치를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아우, 저는 참 걱정인 게 지금 이대로 방치하시다가는요, 자존감도 뚝 떨어지게 되고요. 또 우울감은 더욱더 깊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또한 각종 혈관 질환부터 해서 관절염, 치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암까지도 하루 좀 올 수가 있으니까는요, 하루 빨리 건강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인이 왜 다이어트 실패하는가 원인 분석 되셨죠? 네, 제가 전체적으로 제 식생활 습관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아이 키운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합리화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일까지 병행하시면서 아이 5가지 키운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슈퍼우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몸매 관리를 한다? 맞아요. 그렇죠.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운동까지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럼요. 이제 제 아이들이 보셨다시피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예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 강한지 씨, 비만도 엄연한 질병이거든요. 바로 그 질병의 늪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저희 건강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성인, 올해 50세입니다. 새 아이의 출산과 육아, 긴 해외 생활로 인해 체중이 18kg 이상 급격히 증가했지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돌입, 꾸준히 관리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6년째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 근수저 건강 모범이니 강한진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오, 피아노를 치시는데? 피아니스트?
저건 대박! 스쿼트 자세인데? 설마!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근력을 위하여 아닌가요, 저 정도면? 와. 와.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성임입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젊으신데. 여기가 건강 모범인이 운영하고 있는 피아노 연습실이라고 해요. 복근 운동하시고. 복근 운동용으로. 팔 운동도 할 수 있고 복근 운동도 할 수 있고 원하는 하체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건강 모범민들은 보면 그 환경 핑계를 안 대고요. 오히려 환경을 이용을 해요. 그 지혜입니다. 야, 그렇지. 운동 후에는 저렇게 수분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엄청 뚱뚱해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상상이 안 가네요. 제가 최고 많이 나갔을 때 69kg까지 나갔었고 여자 옷에서 사이즈 찾기 힘들어서 바지 같은 경우는 남자 매장 가서 사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째 쌍둥이 낳고서는 전혀 뭐 살이 빠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다이어트하고 요가 오고 다이어트 요요 오다 보니까 점점 뚱뚱한 체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 직장 때문에 브라질을 5년 정도 살고 온 적이 있어요. 육류가 많다 보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구화된 식습관이란 쉽게 말해서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 식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는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고단백 식품 섭취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44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한지 씨 나이랑 똑같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52kg, 그러니까 뭐 18kg 가까이 감량을 했었고요. 지금 유지하는 거는 뭐 55에서 한 57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와, 복근까지. 오, 또 헬스장 가셨어요. 늘 일상이죠, 뭐. 근데 왜 운동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계시나? 별스타 중독증인가요? 이거는 눈바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운동 전에. 바디보다 더 정확한 눈바디. 바디 말고 눈바디, 눈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어제와 얼마나 달라졌나, 지금 내가 얼마큼 달라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어디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지 될까? 뭐 엄마들은 이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부족한 부분은 잘 하고 가야죠.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으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운동 효과가 더 높아져요. 우와. 이야, 엄청나게 팍팍 바뀌네. 아니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왔어? 아니 20kg 가까이 뺐다면서 탄력 유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살 빼고 나니까 살이 처지고 탄력이 없어서 정말 고생 많았잖아. 와. 이렇게 탄력 유지하는 건 더 힘들던데. 6년 동안이나 이걸 유지한다는 거, 이거 거의, 아우. 야, 최성임 씨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뭐 속에 내장 지방이 없다 이런 건 모르지 않나요? 이 속까지 찐 건강 모범인지 증명할 그 뭐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믿지. 이걸 뭐 어떻게 다 믿습니까? 궁금할 것 같아서 최성임 씨의 건강 상태 분석을 미리 의뢰해놨지. 오. 닥터? 검사 결과 나왔나요? 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골격근 양은요, 표준 이상과 가까운 24.5kg의 근육량을 갖고 있었고요.
체지방량은 11kg으로 근육 대비 지방 수치는 낮았습니다. 와. 그리고 부위 근육 발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체 전반에 걸쳐서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나 중년 건강을 좌우하는 하체 근육을 제가 봤더니요. 네. 표준 이상으로 근육량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건강 모범이는 강한진 씨뿐만이 아니라 약간 우리도 다 같이 뭔가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출사관. 네. 렉 감지 말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체지방은 빼면서 근육량은 잘 지킨 건강 모범인의 마지막 비법은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일 중요하죠. 함께 네. 배워보시죠. 네. 아들, 누가 더 많이 하나? 적당히 해, 알았지? 너. 아니 18살 아들하고 푸시업 시합을 해. 근데 저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정석대로 하시는데? 오. 솔직히 똑같이 해도 이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진짜. 근데 이겼어요, 지금 엄마가. 이겼으면 됐지. 이야.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아드님하고 운동 많이 하시나요? 종종 하고 있어요. 제 꿈은 아니고 계획은 7월 초쯤에 저희 아이들이랑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멋진 사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안 찍을 거라. 아, 찍어야지. 공부할래?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쿼트를 한 번 더 해볼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맨몸 스쿼트. 아니야, 밥 먹으러 가자. 저 모습이 제가 정말 바라는 아이들과 제 미래 모습이거든요. 너무 부럽네요. 건강. 이게 좀 더 큰데? 연어. 연어 좋죠. 좋죠. 에? 단백질의 대명사. 근데 연어를 아무런 간도 안 하고 그냥 굽네요. 아들, 다 됐으면 가져와. 잘 됐어? 우와. 야, 견과류까지. 이거는 수국잎 추출물인데요. 제가 아까 물에 타 마셨던 그 가루기도 한데 이게 체중 감량에도 좋다고 하는데 또 특히나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즐겨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네. 아까 전혀 양념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연어 같은 경우는 간이나 양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구워 먹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나트륨 섭취가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을 되게 정확히 좀 생각해서 먹는 편인데 5대 3대 2로 먹고 있어요. 또 나오네요. 황금 비율. 그래서 탄수화물 5, 단백질 3, 좋은 지방 2로 먹고 있어요. 탄단지 비율 몇 대 몇 대 몇이죠? 3대 2죠. 이걸 진짜 잘 지켜 먹고 계시고요. 또 질 좋은 탄수화물, 또 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또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요, 당질이 낮고요, 식이섬유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주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연어는 말이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일 뿐만 아니라 닭가슴살에 적은 필수 지방산까지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시에 부족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데 꽤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견과류로 섭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은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리 와, 밥 먹자. 자, 맛있겠지? 저렇게 건강한 식단도 생활 습관에 같이 유전이 되잖아요. 이제는 솔직히 배달 음식도 지겨워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배달 음식 많이 먹게 되니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시켜준다 해도 싫다고 이제. 배달 음식 먹으면 소화 잘 안 되지 않아요? 다음날? 그건 또 잘 되더라고. 너도 배달 음식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단백질이랑 다 잘 챙겨서 먹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몸 만들어.
얼마나 소중한데. 안녕하세요, 한진 씨. 저도 한진 씨 나이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진 씨에게 맞는 운동과 식단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것이고 멋진 삶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저 또한 다이어트 이후에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꾸준히 해서 파이팅 넘치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네,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대단하시다. 야, 진짜. 역시. 자, 체중 감량 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강모범인의 일상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강한지 씨, 어떻게 보셨나요? 모범인의 영상을 보면서 반성이 좀 많이 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 건강을 해치는 그 나쁜 식습관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배운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강한진 씨에게 도움이 되는 수국잎 추출물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어떤 장점이지? 아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피부 고민도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살이 많이 찌면서 피부 착색이라든가 튼살, 살 처짐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아, 맞습니다. 살이 급격히 찌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콜라겐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피부 조직이 기존보다 많이 좀 처지거나 얼그러지거나 늘어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 탄력도 좋고 주름도 없어 보이지만 피부가 늘어난 만큼 실제 피부 탄력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피부 주름은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비만 상태였다가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변형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를요 우리가 복원시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탄력과 주름이 더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풍선으로 비유하자면은 처음에 불었을 때는 이렇게 땡땡하다가 바람을 싹 빼면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해주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수국잎 추출물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AMPK 효소 기억하시죠? 네. 이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요. 체지방 감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세포 손상과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 분해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피부 콜라겐도 지켜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된 쥐에게 수국잎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피부 주름이 개선됐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수국잎 추출물을 6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피부 탄력이 무려 309%. 309요? 와. 또 피부 거칠기가 무려 477%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게다가 이 수국잎 추출물이 건강 모범인이 운동할 때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수국잎 추출물은요, 근육량과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수국잎 추출물 속에 함유된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 성분인 필로돌신은요, 우리 몸속에서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근육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실험쥐한테요, 8주간 수국잎 추출물이 포함된 사료를 먹이자 허벅지 근육량이요, 약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시킨 결과 쥐가 달린 거리는 15.7%, 또 쥐가 달릴 때의 최고 속도는 13%로 각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체지방 감소는 물론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고 거기다 지구력과 근육량까지 증가시킨다는 수국잎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수국잎 추출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요 600mg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꼭 섭취를 해주시고요. 일부 수국잎의 경우에는 유독식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인된 수국잎 추출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한지 씨.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엉뚱한 방법으로
제 식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잘 배워가지고 갑니다. 아이들도 저도 건강해지고 예쁜 엄마고 예쁜 아내가 돼서 언젠가 또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건강 모범인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게 되네요. 채수아가 네? 오늘 느낀 거 맞나? 네, 많아요. 랩 같은 거 이제 안 할게요. 자, 강한진 씨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셔가지고 꼭 실패 없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